이제는 대놓고 들이대는 정선아. 안녕. 안녕하세요. 도련님.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멋대로. 그때 선아가 차고 있는 낯익은 목걸이는 형의 어머니 유품인 그 목걸이. 상처 주네. 그 물건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도련님이 이럴 때 좋더라. 나를 비웃고 욕하고 상처 줄 때 짜릿해. 짜릿.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줘? 응. 얼마나 줘? 내가 얼마나 줬냐고. 본격적인 악마들의 게임을 시작하려는 요한. 악마 판사 7, 8회 시작합니다.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방송으로 전쟁을 선포한 강요한 판사. 지금 국가 원수를 상대로 현상수배를 때려? 지금 너무 흥분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잖아요. 머리끝까지 차오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요가로 심신을 달래는 정선아 이사. 여러분도 잠시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고목 유튜브를 내려놓고 요가의 마음을 편안히, 몸과 마음을 각성시켜버린 정선아 이사. 완벽해. 제이야. 네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장기연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닌가? 순간순간 돌변하는 선아의 모습.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는 선아의 모습은 악마 판사 강요한과 매우 흡사합니다. 잘하자. 잘할 수 있지.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요한이 선포한 전쟁에 참여합니다. 반면 요한의 집에서는 엘리아가 폭주 상태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 추적 장치라도 달아놓은 거야? 벌써 찾아놓고 뭘 묻는 거야?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누굴 만나든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뭔데 그걸 결정하냐고! 이제 좀 배웠을 때도 됐을 텐데. 이유 없이 남한테 접근하는 인간은 없다는 걸. 지겹지도 않아? 누가 손만 내밀면 강아지처럼 쫄래쫄래 따라가고 이용당하고 유괴나 당하고 멍청이처럼. 이제 좀 배웠을 때도 됐을 텐데. 그만해요. 정신 나갈 것 같은 싸움을 정리하는 엘리아의 아저씨. 그런 식으로 좀 말하지 마요. 엘리아한테는 부장님 뿐이지 않습니까? 웃기는 거.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는 척이지? 얼마나 됐었더라. 그렇게 집안 싸움이 끝나고 한편 청와대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으로 강요한 판사가 외국과를 통하여 국가를 흔들려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민의 제보에 포상금을 걸게 되면서 강요한에게 응수합니다. 괜찮은 겁니까? 뭐가?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건 겁니다. 괜찮은 겁니까? 용의 주도한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을 선포했을 리 없죠. 요한은 적들의 본진에 직접 의심의 씨앗을 뿌려버립니다. 판사님, 회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셔서요. 기다리죠. 아, 의심이 싹 트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7분 30초. 그냥 가십니까? 그저 빈 봉투 하나만을 들고 나오는 연출로 의심은 싹을 틔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죠? 내가 뭐 모르는 게 있는 거야? 요한은 아무 말도 없이 나는 늘 강판사 편인 거 알잖아, 그렇지? 식사와 깨통만 하는데 나한테 뭐 궁금한 건 없어. 내가 아는 한도 내선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뿌립니다. 접니다. 박두관을 만나서 한 얘기들, 그 자식 입에서 나온 얘기들,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 걔가 뭘 줬든지 간에 그거 다 가짜야. 그렇게 요한의 이간계가 무르익자 내가 빼내줄게. 재단 회계 자료. 그걸 내가 이미 이제 준비해놨지. 그래요? 어김없이 강요한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그들. 그렇게 의심을 넘어 불신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데 두 분, 강요한 걔한테 도대체 뭘 주신 거예요? 요한은 숨고를 틈도 주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재단 상임이사 두 분께서 회계 자료를 하면서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보시죠. 요한은 회계자료 검토 결과가 총 기부액과 맞지 않다는 증거를 보이면서 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김광훈 판사가 재단 내부 회계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부했다는 금액과 재단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증인 매수로 국민의 신뢰를 잠시 잃은 요한이 아닌 가온의 이름을 걸어 정보의 신빙성을 높이게 되고 김가온 판사님도 이 일을 밝히는 데 동참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강원 판사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선 넘지. 요한은 어릴 적 가온의 부모님이 당한 일들을 꺼내면서 정의의 이미지를 다시 심게 됩니다. 판사님, 부모님 얘기가 사실인가요? 하지만 재단에도 가온과 대적할 인물 서 선생이 있었죠. 그럼 강요한 이 인간 덕에 이 늙은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잡는 건가? 하지만 이번에도 요한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던 가온은 요한에게 따져보지만 결국 이겁니까? 더뎌도 힘들어도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요한은 질문에 대답하듯 가온을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곳은 가온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기꾼이 복역 중인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 사람 도영춘 아니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70618번 도영춘 맞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거 도영춘 아니야. 진범 도영춘 대신 대리 수감자로 바뀌어 있는 교도소. 죽이고 싶었던 마음을 참고 법의 심판을 믿었던 가온에게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정의의 신념이 권력이라는 벽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온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남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을까? 세상에 진짜로 악마가 있다면. 강요한이라면 이 모든 걸 설계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말이죠. 수연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 강요한이 너를 흔들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라면. 역시 연신. 일단 강요한한테 맞춰주면서 좀 더 알아볼게. 한편 강요한이 벌려놓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회의가 진행되는데 내가 해결하겠네. 시시콜콜한 잡설 따위엔 일일이 대응할 것도 없어.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이야, 뭔가 던져줄 건 하나 필요해. 왜? 우리 모두 잘 아는 적당한 사람 있지 않나? 서 선생은 이참에 자신을 조종하는 정선아를 제물로 삼아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선아야. 다음날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됩니다. 바로 서 선생의 자결과 함께 새로운 이사장이 된 정선아. 생각보다 훨씬 더 미친년이었잖아. 서 선생과 정선아는 서로의 죽음으로 게이트를 수습하려 했지만 대중에게 훨씬 인지도가 있는 서 선생을 제물로 삼게 된 것이었죠.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그 무게가. 돌이킬 수 없는 저의 과오입니다. 절 믿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범죄자 정선아를 반드시 찾아내요. 그렇게 그들의 계획대로 서 선생을 자결로 위장한 뒤 천진난만하게 마지막 유언처럼 영상 편집까지 끝냅니다. 제가 저번에 뭐랬죠? 위기를 거꾸로 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기위, 뛰어나게 훌륭하다는 뜻이죠. 말씀이 없습니다. 완성.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뒤집어 기위로 만든 정선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는 게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의 방식이야. 잘 봐도 본 게임이 시작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범재판의 위험성을 다시 느낀 권력층은 그것을 강요한만의 무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 시범재판부의 강력한 처벌을 모든 일반 재판에 의무화하기로 추진합니다. 이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대법관은 계획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난 너희 재판부를 해체할 거다. 법원 내부는 이제 희망이 없어. 시민단체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양심적인 일부 언론이 받으면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그림이다. 가훈아, 네가 그 그림의 핵심이야. 통보입니까? 부탁이다. 미안하다. 이번에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가온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보여준 현실이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그날 밤 요한은 고민할 틈도 없이 가온을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고 변호사님, 정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불공정한 게임에서 항상 요한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변호사는 오늘 내가 만나지. 반갑습니다. 저 팬이에요. 팬클럽도 가입했어요. 이건 마치 체스 게임을 하는데 상대의 말까지 내 말인 상황. 또한 강요한을 돕는 조력자 중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광수대에서 일하는 조민성입니다. 팀장한테 얘기해봤는데 반응이 영 이상해. 수연이네 팀장님이시군요. 하지만 가온은 요한도 돈으로 해결하는 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장님이 두둑히 챙겨주고 계신가요? 예? 돈이란 확실히 강력한 동기네요, 누구한테나. 김 판사님, 똑똑한 척하지 마시죠. 아유, 김가온 진짜 욕 나온다 진짜. 왜죠? 그들에게는 가온과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정용 살균제 사건 때 딸아이를 잃었어요. 그 사건 결과는 잘 아시죠? 형량이 어땠는지도. 고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이미 의뢰인을 속였고 이제는 뭐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범죄자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죗값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만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의대생이라 선처한다고. 그럼 저는요? 제 장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라는 건가요? 그 순간 떠오르는 강요한과의 대화. 판사는 법대로 할 때 제일 힘이 있는 겁니다, 부장님. 아이고, 그런 사람이 도청기 달고 불법 도청하냐? 그러든지. 가온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신념이 부정당하고 요한이 말한 이 불공정한 게임에 공감하게 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중 도영춘 범죄 수익 추진 결과 보고서에서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 차경희. 도영춘을 빼돌린 맨 꼭대기에는 사회적 책임재단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강요한. 지금 뭐 하는 거지? 알고 있었죠. 도영춘이 갑자기 이감된 시기에 차경희가 법무부 장관이 되던 바로 그때 수천억대 사기범, 범죄 수익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던 사기범이 사라진 거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빨리 알아냈을 텐데 왜 알려주지 않은 거죠? 스스로 알아내지 않았으면 의심했을 테니까. 내가 뭔가 했을 거라고.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랬어. 온갖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는 그들의 위선과 권력의 남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가온아, 교수님. 웬일이냐 네가 날 다 부르고. 어? 자식. 그렇게 가온은 고민 끝에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결심이 선 거냐?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미친 흐름, 사람들의 분노. 애초에 그걸 만든 게 누구냐고요. 그저 나쁜 놈들. 선량한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죽일 놈들, 그런 놈들 제대로 벌해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나요? 가온아. 잘하셨어야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잘하셨으면, 대법관식이나 되셔서 제대로 좀 하셨으면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했으면. 결국 가온은 요한의 손을 잡습니다. 어차피 현실에 정의 따윈 없고 게임만 있을 뿐이라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네요. 저도. 선택을 한 거냐? 선택을 강요한 건 교수님입니다. 과연 가온은 요한의 손을 잡고 권력자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위선의 가면을 어떻게 벗겨낼지. 강요한이 말하는 이기는 게임 속에선 어떤 악마의 가면이 필요할지. 요한의 손을 잡은 가온의 얼굴에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악마의 가면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허중세 차경이 이런 인간들 말고 도련님이 잡아 이 나라. 양측이 개가 돌아. 이제 갑시다. 우릴 이용하겠다 이건데. 이제 잡아야지. 네 원수 그리고 그놈을 빼돌린 자. 훨씬 더 충성스러운 조직을 키워서 확실하게 일을 맡겨야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압니까? 남의 일이라 이겁니까? 본인이 계획한 사냥만 중요하죠. 복수를 하고 싶다는데 망설이지 말고. 한편 각종 밀당이 난무하는 가온과 수연. 얘는 뭐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놓고 새삼스럽게 보고 싶기는. 퇴원하면 술 한잔 한다 그랬잖아, 내가. 술 한잔 좋지. 나 진짜 힘들었다, 술 참느라. 얼마든지 살게. 내 마음에 든다. 그치. 돌려만 하지 말고 직진 좀 해, 얘들아. 아, 아파. 왜 어디 아파? 나 다친다. 다친 데가 아파. 이리 와. 달달하네. 수연아, 응? 너 다친 데 머리 안 났어? 시끄러. 네.
그리고 여기 조카의 사랑을 받기 위한 요한의 피나는 노력. 뭐야, 요한이었어? 그 표정 뭐지? 용건이 뭔데? 여기서 돌아서면 악마 판사가 아니야. 웃으면서 얘기해. 용건 없으면 오늘 하루는 어땠지? 일기 쓰냐? 그러니까 즐거웠었는지, 언짢았는지, 우리들이 그러니까 함께 이 얘기해볼 만한 일이 없다는 현실에 요한의 마음은 아파오고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결국 통한 건가? 저기 말이야. 그래 뭐. 그 가온 부모님한테 사기쳤다는 그 나쁜 놈 도대체 어떤 놈이야? 또 가온 얘기냐? 웃으면서 얘기해. 이